왜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가 궁금하시죠? 저 혼자 약을 팔면 재미가 없으니까 끝에 가서 프로젝트를 좀 주고 말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우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여기다 잠깐 놓고요. 어디 같아요? 사막 같죠? 이집트예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제가 최초로 대화 전문가가 됐고 최초로 여행하고 소통을 퓨전화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 제가 최초로 대화 전문가 된 얘기는 조금 고리타분할 것 같고 이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행을 많이 다니면은 정말로 소통의 기술을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행 가서 막 물건 사다가 깎다가 실랑이하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그 나라의 문화는 어떻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미리 조금 공부해가지고 가면은 아주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해진 거를 얘기할 건데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 저부터 좀 알리고요. 제가 양심은 있어서 이거 10년 넘은 사진은 없어요. 제일 가운데 게 10년 전 거고요. 저는 방송국에서 20년 정도 아나운서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은 40권 정도 썼어요. 왜냐하면 최초가 되니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말할 수 없고 책으로 열심히 써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고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에 대한 자료도 보실 수가 있고 대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갑자기 사람들이 소통이 중요하다, 뭐 대통령부터 선생님들, 학생에 이르기까지 소통 얘기들을 하고 있죠. 왜 그러는가 알아보죠. 통신기기가 발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 안 가진 학생 없죠? 있어요 혹시? 없으실 거예요. 그 휴대폰을 갖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아주 평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지위가 높아도 휴대폰으로 찰칵 찍어서 유튜브나 UCC에 올리면 바로 망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뭐 배급장이 높다고 해서 손잡고 얘기를 해봤자 다른 데서 검증을 딱 통해가지고 네티즌 수사대들이 알아보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금방 발견됐잖아요. 다음으로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교육이 거의 평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말도 좀 잘하고 글도 잘 쓴다고 그래서 무슨 정치를 해보라거나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는 거기 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화투를 친다면 광팔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정보 접근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저도 뉴스는 거의 BBC 거를 보거든요. 영어도 안 잊어버릴 겸.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해외 소식이 뭐 곡물처럼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일을 예전처럼 감출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입을 가진 사람은 할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그것으로서 평등한 의사 표현의 자유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소통을 못하는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됐건 국무총리가 됐건 교수님이 됐건 총장님이 됐건 간에 바로 그 자리를 걸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 고화를 막론하고 소통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서양의 경우는 기원전 350년경부터 소통의 기술을 정규 과목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아시죠? 그 사람이 물론 플라톤의 제자이고 철학자인데 그 철학의 갈래를 나눠서 논리학하고 수사학 교과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사회 지도층들이 공부를 했는데 수사학이 말 그대로 말하는 법이에요. 철학에서 분리를 해서 그걸 따로 떼어서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로마를
되고 서양의 대부분의 인문학은 말하기 기술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 정말 소통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나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아 쟤는 정말 재수없어. 왜 저렇게 멋대가리가 없지?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 이걸 잘 따져보세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편을 자기 잣대에다 자꾸만 재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를 영국 패키지 회사를 따라서 갔다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 책에 쓴 건데 그 사람도 확실히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해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온 집도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 보기에 너무 이상한 짓을 해요. 이를테면 가는 데마다 기념품을 있는 대로 사가지고 트렁크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부인이 절대 그거 왜 사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부인 생각에는 그거 사는 게 너무 남기고 이상한 짓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은 그걸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쨌건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내 중심성, 내 가치관의 잣대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소통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닷컴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게 통하다, 통할 통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커먼, 일반적인, 커뮤니티. 공산주의도 뭐야? 똑같은 나라 공사 이러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컴퍼니가 원래 동료였죠. 지금 회사가 됐구나. 그 다음에 컴패니언, 이것도 동료고, 컴패니언을 이해하고, 상대편 마음을 내가 알아먹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소통이 어렵다 그러면 아, 나는 어느래요. 말주변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말주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진솔한 마음을 상대편에게 전해서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찾은 소통 비결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요. 이집트가 기원전 한 3000년 전부터 기원전 한 69년 이때까지 최고의 변형기를 이루었는데 그거를 관통한 것이 바로 소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왕들이라고 해서 막 데려다가 노예들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고 이런 기술자들은 되게 대접을 잘해줬어요. 봉급도 많이 주고 집도 좋은 데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가 먼저 항상 병장기를 뿌리고 나가고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집트가 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역사가 그런 걸 다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번영과 소통의 비결을 살펴보니까 서로 너는 나와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해민족이라 그러는데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요. 해외에 나가서도 이렇게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좀 인종이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막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여행객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이상한 건 아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요. 역사적으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이 잘 돼요. 로마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섞이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솔선수범하고요. 기록을 세워라. 요즘 적자생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적어야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내가 하지 말고 상대편에게 넘기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해 이거 할래?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하죠.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대화를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상대편의 소중한 것을 꼭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는 보면은 이제 기독교, 저도 기독교에 좀 다니다 말았는데 왜 안 다녔냐? 그 교회에서 놀이를 하는데 꼭 절 앞에서 삼겹살을 먹어요. 진짜로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옮기면 안 돼요? 그러는데 몇몇 사람들이 어때? 여기 자리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안 나갔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내 종교가 중요하면 상대편 종교도 중요한 거고 내가 우리 학교가 좋으면 상대편 학교도 자기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이거를 했더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 번영을 이루던 그 시대에는 왕들이 됐건 귀족들이 됐건 그런 다름을 어떻게 인정했는가 세세한 걸 조금씩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원전 3500년경에 여왕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정도만 했는데 그 사람보다 1200년 앞선 여왕. 이 사람이 하트세스투라는 여왕인데 이 사람이 막 여자는 왜 왕이 될 수 없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어느 정도냐면 왕의 그 조각상이 이 건물 위만 하다면 왕비는요 발등에 올라와 있는데 딱 이 손바닥만 해요. 이집트 가보면 꼭 보세요. 그렇게 해놨어요. 저게 뭐예요? 그랬어요. 제가 가이드한테 그랬더니 왕비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시대에 여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자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그러는 걸 왜? 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될 수 없겠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몸이 약한데 전쟁터에 잠깐 나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력을 보여주니까 나중에는 아 남자들도 이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 문화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다음 왕이 이집트의 나폴레옹으로 불려요. 이 사람이 다 기반을 닦아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다르다는 걸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우겨서 내 거를 계속 주장해서 관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저기 지금 있는 게 람세스 2세거든요. 굉장히 미남이죠. 저 사람이 뽀샵을 했어요. 그 옛날에도 뽀샵이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를 모델로 한 게 아니라 제일 잘생긴 남자를 람세스 2세라고 해서 조각을 만들어갖고 나중에 이집트 혹시 가시면 보세요. 너무 잘생겼어. 요즘 나와도 모델을 뭐 배우고 하면은 금방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몰라요. 저게 진짜 그의 얼굴인지 아닌지는. 어쨌건 이 사람은 솔선수범. 자기가 건축도 배우고 수맥을 찾는 방법을 배워서 좋은 자리에다 명당 만들어서 여기는 신하고 교감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제일 먼저 병자기를 챙겨가지고 앞에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번영은 기록의 생활화예요. 지금 이 기둥이 파피루스 모양인데 파피루스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기록 도구죠. 통신 기기를 장악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스마트폰을 빨리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하나 사갖고 전 세계 대학의 강의를 들어요. 물론 강의 전체 안 보여주는 건 아닌데 요약본만 봐도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아이폰은 손끝으로 지식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기록을 해둬야만 하는데 이 파피루스라는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편지를 보내서 서로 의사 전달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국력을 키웠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신전이나 무덤에다 자기의 치적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집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 이 기록이 남아있어서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 이집트의 왕조가 그리스 사람으로 변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여자죠. 사실. 근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신전이에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부시지도 않고 정복자잖아요, 알렉산더가. 부시지도 않고 가장 잘 보존을 해놨고
거기 아스완 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물에 잠겼는데 유네스코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이걸 복원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왼편에 있는 거는 이제 본관인데 안에 그림은 다 이집트 모형으로 해놓고 건물의 형식은 그리스 형식이에요.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게 그리스 건축의 특징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별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거는 이집트식으로 직사각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하츠세프스투처럼 정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종교를 믿어라, 그리스식으로 살아라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도 그대로 갖다가 그려서 놔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신에게 경배를 하는 그런 거를 그냥 놔두고 저렇게 약간씩만 자기네 문화를 가미하는 정책을 써서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직접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었는데 그동안에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일본, 프랑스에 해당되겠죠.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를 다 쳐서 정복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탄이라는 이름 붙은 나라들이 있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다 알렉산더가 지나간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룬 게. 근데 알렉산더가 어디서 그런 힘을 갖게 됐는가? 그 사람은 그리스에서도 변방인 마케도니아라는 도시 국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사가 3만에서 4만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병장비도 별로 없고 전적으로 설득에 의존을 해서 이 힘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가보니까 이 증거가 나와 있고, 그 사람이 왜 존경을 받았는가? 정복자들에게 왜 배척을 당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들이 자기 편이 되게 만들었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절대 상대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훼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나 여러분도 뭐 윗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런 좀 자기보다 약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언제 복수당할지 몰라. 사람은 그 묵살당하는 거는 꼭 가슴에 담아뒀다가 복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행은 항상 새로운 것과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행을 많이 하시고, 여행을 가실 때는 꼭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데 막 무슨 옷을 입을까 뭐 이런 것보다, 어디 식당이 맛있을까 이런 것보다 그 나라 문화는 어떻고 역사는 어떤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황당한 불편에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구하면은 바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만나면 이해가 돼요. 전에 저는 이집트 가기 전에 터반 들은 남자들이 나타나면 무서워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정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순박한지를 알기 때문에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어요. 제가 영국 회사로 갔기 때문에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인데 이제 제 옆에 있는 건 우리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가는데 제가 주책맞게 껴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전부 영국 사람들이죠. 같이 저렇게 파티를 하고 같이 저렇게 어울리다 보면 나이, 인종 이런 걸 초월해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들을 만나기 하루 전만 해도 이들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만남으로써 바로 이해가 되고 이제 정말 정겨워요. 저 지금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세계적인 정유회사 회장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의 부인이 그렇게 남편이 이상한 걸 사도 절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옆에 부인이 얼굴을 다 가려서 안 보이지. 그래서 소통은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타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무슨 기술이니 스킬이니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3분 정도가 될지 모르겠네요. 과제를 드릴 텐데 얘기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해서 깨져봐야 돼. 우리가 운동하는 거, 뭐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은 생각을 몸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한 분 나오세요. 제가 우선. 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말을 들어줄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시연을 해봤어요. 내 입장만 얘기하면 아무도 감동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 아드님 계시죠? 그럼 모든 엄마가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할 때 내 입장에 서서 얘기하지 말고